여러분들 이제 다른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저희가 들어보니까 대장암에서 그 재발하고 전이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게 뭐가 재발이고 뭐가 전이고 하는 얘기들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암의 특징, 전에도 항상 말씀드린 암의 특징을 알아야 이제 재발 전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암이라는 건 여기 써 있다시피 끊임없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끊임없이 자라지 않죠. 일단 새살이 나왔다가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옛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데, 암이라는 건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자라야 되니까 혈액이 계속 필요하게 되죠. 혈액 공급을 받아야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내 몸이다 보니까, 내 몸이 변형된 거다 보니까 이게 남의 거라고, 즉 나쁜 거라고 인식을 우리 몸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 피하식별을 못하죠. 그 얘기는 면역성이 낮다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회피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제 이런 면역 반응 회피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약제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면역 종양제라는 그런 약제들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무서운 점은 혈관이나 림프관, 혈관도 있고 우리 몸에 림프관이라는 혈관하고 같은 길을 거의 가는 그런 림프관이라는 이제 이런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타고 암세포들이 옮아다닌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전이, 여기 보면은 한자로 써놨지 않습니까? 장소를 이동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거죠. 자, 암 발생 요인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생활의 환경에서 오는 음식이라든지 감염은 이제 우리 제일 잘 아는 게 간염 바이러스 균이 있죠. 간염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간염이 간경화가 됐다가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가는 코스. 또 하나는 여성들 자궁경부암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다가 그게 이제 자궁경부암으로 가는 이런 감염에 대한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대장암은 알다시피 이제 음식 중에도 고열량, 고지방식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예방은 운동하는 게 예방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다음 돌연변이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 혹은 요새 나오는 줄기세포의 돌연변이. 줄기세포의 돌연변이라는 얘기는 이제 몇 년 전에 사이언스라는 잡지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또 하나 우리가 모르는 돌연변이 중에 하나였는데, 줄기세포의 돌연변이도 암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이 4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잘 모른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아직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저걸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조직이라는 거는 누가 바깥에서 우리한테 뭐 넣어준 게 아닙니다. 혹은 외계인이 뭐 우리한테 넣어준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몸의 일부가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재발과 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썼습니다만은 이해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발. 이거는 재발이라는 건 일단 치료를 완료한 뒤에 다시 생기는 거를 갖다가 말합니다. 다시 똑같은 암이 생겼을 때 이거를 재발이라 그러죠. 재발 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수술한 그 근처에서 생겼다. 요거는 국소재발. 딴 데 옮아가서 생겼다. 요거는 원격 재발이라고 합니다. 딴 멀리 가서 생겼다 해서 원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또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전이는 뭐냐? 암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나 림프관이라는 걸 따라서 옮아갔을 때를 전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전이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병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예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재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치료를 한 뒤에 다시 생기는 걸 우리가 재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가 하나를 포함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발과 전이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환자분 한 분 예를 들겠습니다. 한 2월 달에 제가 뵀던 분인데, 이분은 2003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그때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서
점막 하층이면 거의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점막층 다음에 점막 하층이니까 일기 대장암으로 그 중에 직장암이었어요. 그래서 복강형으로 항문 보존수를 시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 그 연결한 부위에서 암세포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2004년 2월 달에 결국은 항문과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제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건 재발이죠. 국소 재발한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항문을 드러내는 수술에서 이제 항문은 다 없어졌습니다. 인공 항문 만들고 그러니까 2월 달에 우리한테 오셨는데 지금까지 뭐 재발이나 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국소 재발을 했는데 수술을 했더니 완치가 됐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소 재발한 경우의 예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조금 암울한 경우입니다. 33세 남성인데 여기도 국소 재발을 했어요.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됐습니다. 직장암을 받고 A병원, 이게 뭐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들입니다. A병원에서 수술 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병원도 그렇고 서울시내 가장 유명한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다 항문 보존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33세이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젊은 나이에 항문을 없앨 수는 없다 그랬는데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는 항문 보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서 수술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7월 달에 로봇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기는 림프절 전이가 하나 있었고요. 근데 문제가 떼어낸 직장암에서 안정거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항문까지 해서 안정거리가 한 1mm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수술이 된 거죠. 물론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살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한 몇 달 지나서, 그러니까 한 몇 달 지났으니까 뭐 여기서 보면은 한 9개월쯤 지났죠. 연결 부위에 재발이 됐습니다. 국소 재발입니다. 그래갖고 수술을 또 하라고 권했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를 그 다음 해 1월 달에 왔는데 이미 뭐 직장에 그 재발한 암은 고착이 돼갖고 수술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장루 수술을 결국은 인공항문 수술을 2014년 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8개월 정도는 약물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도 이제 그 직장 쪽 항문 있는 쪽에서 생겨난 게 아파해서 방사선 치료까지 이제 겸했습니다. 근데 12월 이후에는 그냥 본인이 다른 치료를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서 다시 가족들이 오고 도저히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 2016년 2월 달에 왔는데요. 그때 골반은 거의 다 암으로 다 차지하고 있었고 간에 전이가 다발성으로 있었고 또 머리로도 전이가 돼가지고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제 입원을 했었다가 결국은 뭐 사람 꼴이 아주 정말 너무 안 됐더라고요. 막 퉁퉁 부은 데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몰핀을 아무리 줘도 뭐 너무너무 아파하다가 결국 10일 만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젊은 남성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안정거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 조직이 1mm밖에 안 됐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나 환자는 뭐 그쪽에서 들은 그런 1mm라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이런 문제들 국소 재발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는 좋은 경우 하나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마지막 우리한테 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CT를 보면 이렇게 간에 뭐 엄청나게 많은 전이가 있었고요. 골반이 다 암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복벽이라고 하죠. 이런 데도 이제 혹이 생겨져 있고, 이 골반 혹은 이 피부를 막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보기엔 너무나 좀 처참하죠,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고통을 당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국소 재발의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자, 대장암 병기별로 생존율은 1기, 가장 조기, 영기도 있지만 영기나 1기는 거의 뭐 이 병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으니까 100%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2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림프절 전이가 없이 그냥 그 근처에 그냥 국한돼서 생긴 대장암일 경우에는 90%가 넘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2기는 재발의 경우를 참 보기가 어렵다, 요새는 그럴 정도고, 3기는 림프절 전이가 이제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좀 떨어져서 전에는 75% 그랬는데 요새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른 데로 올라가는 걸 4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장암은 이상하게도 4기의 병기로 두 가지가 생존율이 나옵니다. 여기 써 있다시피 하나는 45, 하나는 5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지? 간 같은 데 가서 수술이 되면 거의 2명 중 1명은 완치가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폐도 마찬가지고요.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의 경우가 이제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5%라고 이제 우리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은 이런 전이가 됐을 때 수술이 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장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점막까지 간 거, 요게 1기고요. 점막 하층을 넘어서 근육층까지 가면 2기. 그 근처에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올라가면 3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걸 넘어서 딴 데로 갔다. 그거는 이제 4기죠. 자, 아마 이게 오늘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장암 재발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결장암 2기는 선별적 항암제를 쓴다. 수술 후에. 예,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 100% 옛날엔 썼었는데 요새는 100% 쓰지는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한 10 내지 20%는 오히려 항암제를 썼더니 성적이 더 나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2기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일부는 적어도 10에서 20%는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오히려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결장암 3기는 보조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 보조 항암제 치료를 수술하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약제가 옥살리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제를 포함시켜서 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그 견디는 정도에 따라서 꼭 그 약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항암제를 치료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3기 얘기고요. 직장암의 경우 수술을 할 때는 2기, 3기는 결장암하고 비슷한데 요즘은 직장암에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거든요. 이럴 때는 수술 결과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했는데 2기로 나왔다. 그러면 3기에 준한, 결장암 3기에 준한 약물 치료를 요새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장암보다 직장암이 조금 더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많이들 하세요. 그럼 표적 치료제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조 치료로 쓸 수 없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표적 치료제는 아직까지 보조 치료로 효과를 봤다는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는 보조요법으로는 안 씁니다.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recommend 이런 말로 이제 되어 있는데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간하고 폐를 수술을 했어요. 완전히 다 잘라냈어요. 완벽하게. 그럴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것도 같고 안 해야 될 것도 같고 한데 사실은 이게 지금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왜? 4기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완벽한 입증 자료가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간 전이가 됐을 때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한 군하고 수술만 한 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스타디입니다만은 결국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중에 일본에 있는 가네미스라고 동경암센터에 있는 친구가 일본에 이제 여러 케이스들 모아가지고 조금 더 쉬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쉬운 연구라는 게 뭐냐면 좀 더 간단하게 해갖고 한쪽은 간전이가 있을 때 수술만 하고 한쪽은 간전이 있을 때 수술하고 보조항암제 치료를 하고 이 두 가지만 갖고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폐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간 혹은 폐전이 수술을 한 경우에 있어서 보조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나 안 받을래요. 그러면은 뭐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안 받겠다 그러면 그냥 지켜봅니다. 그래도 받는 게 좋겠다. 사기니까 전이니까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또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죠.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얘기 중에 하나죠. 요거는 대장암의 그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대장의 크기의 상대적 비교를 우리 교과서에서 그려져 있는 그림을 제가 따온 겁니다. 이게 간이 있고요. 비장이 있는데 쓸개 있고 대장 모양이 이런데 상대적으로 우측 대장이 좀 크고요. 간에서 꺾여갖고 비장부터 여기서 S결장까지는 굉장히 구경이 작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다시 넓어지니까 이 좁은 데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빨리 증상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나겠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대장의 모양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고 여러분들 지문만큼이나 대장 모양도 다 틀립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서 혈관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쪽 우측 대장, 좌측 대장 전부 다 모든 혈관이 결국 간으로 올라간다. 이런 데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간을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진다는 거죠. 여기 대장에 있는 어떤 물질이든. 그러니까 간에 전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해부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 대장암이 있다 그러면 이 혈관을 따라서 암세포가 따라 올라가 가지고 대장암에 가서 착상을 하면서 간전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폐전이는 왜 생기느냐?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만 여기 색깔이 조금 옅은 부분은 아까 간으로 올라가는 혈관인데 여기 직장이 있습니다. 결장, 우측의 결장, 좌측 결장은 다 간으로 간다 그랬는데 혈관이 이 직장서부터는 혈관이 일부가 대정맥을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간을 안 거치고. 그러면 대정맥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심장으로 가겠죠. 심장에서 다시 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치는 게 폐가 먼저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암에서는 오히려 간전이보다 폐전이가 이런 우리 몸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더 잘 생긴다. 아마 여러분들을 얼마 한참 됐죠. 돌아가신 그 탤런트 김자옥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직장암인데 폐로 갔다.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한 적이 있습니다. 대장암은 간으로 많이 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폐로 많이 가네. 직장암은 그렇다. 결장암은 간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러한 해부학적 우리 몸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조금 보이는 모습을 도식적으로 그린 걸 저희가 찾아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우측 대장, 이 노란 게 뭐냐? 이게 장 간막이라 그러는 건데 장 사이에 있는 막인데 기름 주머니예요. 이 안에 혈관들이 있고 이 안에 임파선들이 있고 림프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는 요것만 똑 이렇게 장만 떼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혈관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 끝까지 가서 기시부라 그러는데 동맥이 나오는 시작 부위부터 우리가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잘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림프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수술할 때 보는 모습을 도식적으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곱창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기름 주머니가 쫙 달라붙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혈관이 지나가는 기름 주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에 보였듯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수술할 때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수술할 때 이렇게 보이면 참 수술하기가 쉬울 텐데 수술할 때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기름 주머니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이제 혈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암은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뭐 뇌, 폐, 뼈, 간, 부신 뭐 어디든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암은 간에 제일 많이 가고요. 그다음 폐, 그다음에 뭐 뼈나 뇌 이런 데는 참 많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자, 이건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간에 만약 전이가 됐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간이 붓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그야말로 이 뭐라 그래 황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간세포가 이제 파괴되면서
폐로 가게 되면 기침하고 각혈하고 호흡곤란.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심해졌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림프절이 갔을 때는 만져진다. 이런 게 이제 특징적이고요. 뼈로 가면 아픈 게 특징이고 머리로 가면 이제 어지럽거나 머리가 두통이 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뼈나 뇌는 사실 그렇게 흔한 곳은 아닙니다. 자, 대장암의 전파. 대장암은 이제 대장벽을 따라갈 수 있고요. 혈관을 따라갈 수 있고 림프관 따라갈 수 있고요. 복막에 떨어져 나올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술하다가 상처로 떨어지면 이게 상처에 침착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요 단계별로 여러분들께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대장 옆에 혈관에서 이렇게 암세포들이 림프관을 따라서 옮아간다는 걸 이제 도식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요게 우리 환자분의 그 바리우메네마라고 대장 촬영입니다. 여기 사과 깎아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상행 결장암이 있는 곳인데 이제 결국 벽을 타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제 혹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맹장 있는 데고요. 자, 요거는 왼쪽은 정상간, 오른쪽은 시커먼 부위가 있는 게 이제 전이가 있는 다발성 간전이가 있는 CT 사진입니다. 요건 폐전인데 여기 눈송이 뿌려놓은 것 같죠? 이런 다발성 폐전이들은 그냥 단순한 엑스레이 한 장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하나가 보이는데 CT에서 보니까 이렇게 폐전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수술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들이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폐인데 여기 보면은 하얀 것들이 많죠. 눈송이처럼. 이게 이제 다발성 폐전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증상을 나타내려면은 기관지 같은 데 걸려 있다가 그게 이제 자극을 줘갖고 기침을 한다든지 기침을 하면서 결국 거기서 각혈이 되고 피가 섞여 나오고 이러는 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려면 기관지에 이제 이런 암세포들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조직의 사진인데 이런 허연 부분들이 다 이제 암세포들이 있는 폐전이죠. 노란 거는 이제 기관지입니다. 자, 요거는 난소전. 이것도 다 혈관을 따라가는 전이들인데 여자들의 경우 난소전이가 이렇게 생기면 사실은 굉장히 빨리 큽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안 해주면 온 배가 몇 달 만에 난소로 그냥 뒤덮여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난소전이가 생기면 빨리 어쨌든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띈 이 난소인데 이제 반대쪽도 같이 띄어야죠. 이게 15cm가 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 3, 40cm가 되죠. 그냥 순식간에 커버리고 항암제도 잘 듣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난소전이는 띄어도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상하게 이걸 띄워준 분 중에 몇 분이 10년이 넘었는데 멀쩡하게 완치가 돼갖고 계신 분들도 보기 때문에 이게 꼭 완치가 안 된다고 봐야 되냐 하는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난소전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자, 이건 뼈전입니다. 여기 뼈 사진을 이렇게 전체를 찍다 보면 까맣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뼈전이가 되면 대부분은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통증 치료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혈액을 통해서 가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 혈액을 통해서. 여기는 뭐 여러분들 허리 아프면 MRI들 많이 찍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허리뼈 전이가 된 이런 척추뼈에 전이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를 타고 가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여기 방선 치료를 하든지 이게 허물어지지 말도록 여기 디스크 수술하듯이 위아래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완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주저앉지는 않거든요. 주저앉으면은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죠.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때는. 자, 머리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머리가 팅팅 부은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방선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부은 게 다시 가라앉은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머리가 부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뇌압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막 구토하고 통증하고 머리 두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가라앉혀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 뇌전이는 나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치료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선 치료를 하던 잘라내던
이거는 지금까지는 치료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뇌전이는 뇌만 단독으로 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발성 폐전이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뇌전이가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뇌전이는 완벽하게 나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단독으로 있을 때는 혹시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죠. 이것도 아까 난소전이보다 훨씬 더 드문 전이입니다. 자, 여기 림프절이 보이면 우리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들은 일단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대동맥하고 대정맥 주위에 이렇게 림프절이 붓게 되면 우리가 림프절 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나을 수 없는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림프절은 혹 대장암 주위에 있는 우리가 수술하는 부위에 있는 림프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림프절은 그 범위를 벗어난 림프절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든지 기관지라든지 대동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림프절들로 암세포가 옮아가면 그거는 낫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폐전이가 아니라 폐에 있는 림프관에 암세포들이 침착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독특한 경우입니다. 이게 흔치는 않지만 하여튼 폐전이하고는 좀 다르고 폐전이는 피를 타고 가는 건데 이거는 림프관을 따라 폐에 있는 림프관을 따라 쫙 번진 그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드문 형태지만 이것도 폐전이하고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낫기가 어려운 그런 전이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복막전이, 복막 이렇게 쌀 뿌려놓은 것 같은 전이들. 오늘도 어떤 카페에 한 분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 하이팩이라고 하는 치료가 효과가 있니 없니 하는 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복막전이도 완벽하게 나을 수는 없는 전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환자분 한 분을 오늘 사실 오전에 다른 약 처방을 받으러 이분은 오셨었는데 70대 초반이시고 2011년 8월에 S결장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우리가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간에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전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필 또 대정맥하고 딱 여기 대정맥인데 대정맥 바로 옆에 혹이 있어가지고 간을 몽땅 바꿔치지 않으면 이분은 수술이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MRI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PET에서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대장암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거의 1년을 했어요. 24번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간 수술하는 선생님하고 다시 상의를 했더니 이제는 자를 수 있겠다. 그래서 MRI 찍고 확인해보고 뛰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많이 뛰었는데 혹은 사실 요만해요. 거의 사그러들어가지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니까 왼쪽 간의 4분의 3을 띄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3년. 그 다음에 70개월. 거의 뭐 5년 이상. 예. 이게 이제 가장 최근 11월, 작년 11월에 찍으신 건데, 오늘도 오셨는데 뭐 괜찮습니다. 오늘이면 이제 1호부터 지금 벌써 4개월이 또 지났는데, 한 2달 있다가 또 사진을 찍으실 건데, 지금까지 아주 잘 견디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간 수술한 지 한 이제 5년이 지나가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약물 치료를 하고 수술이 가능하게 된 이런 분도 있단 말씀이죠.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9세 여성인데 미국에서 S결장암이 구멍이 나가지고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띄어낸 대장에서 림프절 전이가 2개가 발견이 됐고요. 당시에 간전이 2개가 있다 그래서 회복하는 중 이거는 응급수술이었기 때문에 간은 안 건드리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자꾸 커지는 것 같아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3개월 뒤에 우리한테 왔는데 간전이가 보니까 6개가 있더라고요. 2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중에 2개는 띄고 4개는 고주파 치료를 했습니다. 고주파로 태웠고 수술하면서. 근데 대장도 그쪽 미국에서 갖고 온 검사 결과지에 좀 묘한 소리가 써 있더라고요. 한쪽 면에 암세포가 뭐 남아있다 이런 소리가 있어서 대장을 다시 추가 절제를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대장을 다시 좀 띄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림프절 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럼 만약 간 수술만 했다 그러면 이분은 림프절 전이가 이제 남아있은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완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걸 같이 띄어가지고 완벽하게 없앴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 6년 10개월 됐어요. 이분이 5년째 되는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와서 서울의 가장 유명한 병원들 한 3군데를 갔더니 4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답니다. 자기 보고. 근데 이분은 4개월이 아니라 지금 6년 10개월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까르르 웃으시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칼럼에다 썼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 대장을 다시 추가 절제한 사진이고요. 이거는. 요 뒤에 노란 여기서 림프절 저리가 하나 또 발견이 된 거죠. 이걸 안 띄었으면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간도 마찬가지로 띈 것 중에 지금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노란 부분이 이제 간전입니다. 자, 요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S결장암인데 이게 뭐 내시경으로 봐도 조금 뭔가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CT를 봤더니 아랫배가 전부 다 혹인데 이 삐죽삐죽삐죽삐죽한 게 뭐냐면은 정상 조직하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수술이 불가능하다. 사실은 수술을 하러 들어갔었어요. 방대를 하다 결국 혈관하고 딱 달라붙어갖고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하고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거기서 스톱!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갖고 나와서 다시 약물 치료를 9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훅이 줄고 옆에 침투에 들어간 것도 줄었어요. 다시 수술을 하십시다. 그래갖고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띄어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혹입니다. 이거는 항암 치료하고 난 뒤에. 지금 4년 5개월, 이분도 작년 11월 뭐 가끔씩 오시는데 하여튼 지금 거의 5년 다 돼가는데 이분도 뭐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건 수술 불가 그러고 끝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줄여서 다시 수술이 된, 이거는 사실은 전이나 재발하고는 관계없이 이거는 수술 불가능한 경우, 우리가 보통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장암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요즘 저희가 미리 이제 보고 이건 조금 뛰기가 어렵겠다 싶으면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하고 조금 사이즈를 줄인 뒤에 수술을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간전이 폐전이 지금 낫는 걸로 했지만 국소재발은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대구에서 오신 그분 얘기를 듣지만 국소재발한 경우도 날 수가 있을까? 근데 낫는 분 많습니다. 잘 치료하면 물론 비록 항문이 없어지긴 했지만 난소전이도 일부 10년 이상 사는 분들이 생겨나고요. 복막파종도 그 근처에만 있는 분들은 띄어내고 나면 또 낫는 분들 생기고, 림프절 전이는 사실 진단 내리기가 이게 애매해서 그런데 이 중에도 낫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다 못 날 거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점점 낫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봐서는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완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뇌전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나타났을 때는 어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뇌전이는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랑 다른 데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뇌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지만, 자, 이분은 뭐 우리 여기 건강강좌에 와서 한번 본인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한 14년쯤 됐을 때인가 13년 됐을 때 와서 한번 하시고 지금 17년 되셨는데 S결장암 대장 간전이로 이쪽 오른쪽 4분의 3을 띄었습니다. 지금 17년 됐는데 아주 뭐 이 대장 쪽은 걱정도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뭐 당뇨 이런 조절하기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분은 뭐 대장 쪽은 지금 문제가 전혀 없어요. 간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대장암은 수술이 제일 중요한 지금 치료법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수술을 하게끔 만들자. 혹은 뭐 지지고 복구한다 그러죠 우리가. 지지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를 지지는 치료라 그러는데 지지든지 하여튼. 자, 치료법 중에는 이제 뭐 수술은 개복 수술, 요새 복강경 로봇이 있는데 이제 결장암, 아까 말씀드린 대장암 중에서 결장암은 개복이나 복강경이 이제 비슷하다는 성적이 나와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게 이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직장암은 아직까지도 대규모 연구가 한 두세 개 있었는데 다 복강경 수술이 조금 불리하다,
회복보다. 그래서 직장암은 아직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제 로봇은 조금 다른 개념의 얘기고요. 로봇은 이제 골반을 이제 박리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아무래도 시야가 좋으니까 그 정도의 얘기지. 이건 복강경하고 이제 하나의 그 변형이기 때문에 로봇도 이제 이런 논란에서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일단 방선 치료 중에 특수한 게 사이버나이프 양성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아직은 안 들어온 중립자가 있습니다. 근데 중립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값이 비싸서 이거는 국내 뭐 대학병원이 지금 들여온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잘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이거 대당 가격이 한 2천억이 넘습니다. 2천억이라고 하면요 병원 하나 짓는데 보통 한 몇백억밖에 안 드는데 이게 기계 하나가 2천억이면은 도대체 병원 한 10개쯤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도대체 치료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일본도 이걸 치료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가끔씩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걸 제가 아는데 이거는 사실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될 문제를 이제 뭐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그걸 들여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값 대비 효용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사이버나이프나 양성자보다 한 4배쯤 강한 그런 방사선 치료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를 활용한 이제 일종의 방사선 치료거든요. 그다음에 항암제, 표적치료제, 그다음 요새 나오는 면역치료, 종양치료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우리 센터에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과의 선생님들이 같이 치료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저희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때든 뭐 수시로 그냥 전화로 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그냥 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 수술은 뭐 복강경에 조금 장점을 한 하이브리드를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렇게 대장암 강좌라든지 혹은 카페라든지 온라인 카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이제 저희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우리 병원은 대장암 협진 체계가 좀 다른 데랑 못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한테 오시는 몇몇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모 대학병원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빅3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환자분이 직접 와서 저한테 제 환자였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간전이를 수술하러 가건데 본인은 난소전이도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분업이 잘 돼가지고 간 수술하는 선생님이 간만 딱 수술했어요. 근데 본인은 난소전이는 어떻게 했어요? 깨나서 간 수술하는 선생님 보고 물었더니 난 몰라요. 난 간만 수술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소 수술을 다시 우리한테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나는 뭐 난소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뭐 그건 저 부인과에서 하시든지 뭐 나는 간 띄워달라고 했으니까 간만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협진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협진이라는 게 서로 소통이 돼갖고 이분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분업이 되다 보면 간 띄워달라고 그러면 간만 딱 띄고 끝나버린단 말이죠. 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의 경우. 그다음 또 하나의 빅3 병원 중에 이제 얘기입니다만 우리 거기서도 환자분이 와서 2번을 간전이를 겪었어요. 근데 한 번은 간전이 수술을 하자 그랬고 수술을 했는데 또 다시 간전이가 생겨서 갔더니 팀이 바뀌어 버렸어요. 다학제 팀이 바뀌어가지고 그쪽 선생님은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수술하지 말자고 또 이제 2번째는 그러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서 수술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수술하지 말자 그랬지? 그러니까 팀이 바뀌어가지고 서로 의견이 또 달라지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같은 환자를 같은 팀이 계속 볼 수가 없다는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학제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분업화됐다든지 팀이 바뀐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환자로서는 오히려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한 번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이겁니다. 다학제 협진이라는 거는 필수고요. 그럼 뭐 언제든지 전화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만나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이걸 한 사람이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업을 하다 보면 다 그건 저쪽 가서 알아보세요. 이건 저쪽 가서 항암 저쪽 가서 알아보세요. 수술 이쪽 가서 제발 이쪽 가서 알아보세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다른 얘기라고. 그래서 우린 누군가 그걸 통합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대장암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쪽 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그건 사실 의료진이 해야 될 일인데 저쪽 가서 물어볼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창구 대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디 정부든 뭐든 그러니까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뭐 그런 창구를 지금 대장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다시피 너무 분업화시킨다는 게 오히려 환자나 가족들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수술하는 수술장이고요. 이제 복강형 하이브리드 수술하는 그겁니다. 오늘 뭐 수술 장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수술할 때 뭐 저는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저는 이미 수술 하나 대장 수술을 끝내놓고 간 때문에 간 수술하는 우리 장성환 선생님하고 영상의학과의 초음파 보고 고주파 열 치료를 하는 우리 박희선 교수님이 들어와서 세 사람이 동시에 와서 한 사람을 놓고 지금 두 사람은 들어가서 한 사람 초음파 보고 한 사람은 이제 간 어디 뛸까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제 대장암을 띄워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실제적인 다학제의 실제 치료 장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음파도 보고 그러면 간 하는 선생님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 띄어야 되겠다는 걸 이제 계획을 여기서 바로 수술하면서 세우게 됩니다. 물론 MRI를 보고 미리 세우기도 하지만 실제 수술장에서 보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초음파를 보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간 수술하는 거 아까 간 수술하는 선생님 장성환 선생님이 이제 요 간전이가 있는 걸 이제 쿠사라는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간을 피를 안 내고 이제 띄어내는 그런 거를 하시고 나면 지금 요거는 아까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고 고주파 열 치료를 하는 겁니다. 요게 그 초음파의 프로브라 그러는 건데 이걸 갖다 대고 침을 꽂아가지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침입니다. 실제로 하는 걸 지금 초음파를 보고 갖다 대고 있으면 이게 찢어지는 게 보입니다. 하얗게. 그리고 정확하게 찢었는지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기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그냥 뭐 수시로 맹장 수술하는 것처럼 와서 그냥 도와준다. 미리 다 얘기를 해가지고. 자, 대장암은 재발과 전이가 잘 된 암이라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나갔던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왜 재발과 전이가 잘 될까? 다른 암보다 왜 잘 될까? 간암보다 폐암보다 대장암이 더 잘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간암하고 폐암은 어디 딴 데로 갈 새가 없어요. 전이를 할 새가 없이 거기서 그냥 커져서 사람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암은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계속 잘 낫기 때문에 또 재발하고 재발에 이제 찬스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군데로 가는데 특히 간이 제일 많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장암에서는. 그러니까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이긴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 얘기는 치료가 잘 되는 암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직장암의 수술 전 방사선 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라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 환자분 겁니다.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렇게 항문에 아주 큰 혹이 있다가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거의 다 사그러들었어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직장에 MRI를 찍었더니 이렇게 허옇게 두툼하게 보이는 게 방사선 치료하고 났더니 이렇게 싹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변 보는 것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환자는 나 이거 좋아지는데 수술을 항문을 다 드러내는 걸 하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 없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이분은 수술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1년 1개월 만에 다시 자라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문 없애는 수술을 이제 1년 1개월 만에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환자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문제예요. 48세 남성인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긴 한데 이분이 이제 시사해 주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직장암이 수술이 안 되는 직장암이었어요. 근데 방사선 치료 이후에 직장암이 조직 흔적만 살짝 남고 40대니까 나 항문 없애기 싫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직장암 쪽에는 조직이 흔적만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이거를 당연히 수술해야 된다고 다 가이드라인에 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추적 진료를 1년 6개월 했더니 폐에서 뭐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띨시다. 그랬더니 띄었더니 직장암 폐전이에요. 얼마 갔어요? 여기는 혹이 없는데. 그래서 항암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얼마 간 거니까 직장을 치료합시다. 싫어요. 또 직장 수술은 거부했는데 직장의 혹은 아까처럼 자라나진 않았어요. 자, 이게 방사선 치료하고 난 뒤에 사진인데 여기 살짝 흔적만 보이죠. 이분은 이제 그전 사진이 없어졌던 중간에 이렇게 폐전이가 생겨서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직장암 폐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이 된 겁니다. 얼마 갔다는 게. 밑에가 다 사그러든 것처럼 보여도. 그 이후에 또 기관지 옆에 림프절 전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항암시를 또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분도 2016년 11월 이때가 이제 가장 최근에 온 건데 직장암 방사선 치료한 지 거의 9년, 폐전이 절제한 지 7년 5개월, 림프절 전이 항암제 치료한 지 5년 10개월. 지금까지 다른데 문제는 일단 다 해결을 했는데 직장은 여전히 아까 사진과 같이 멀쩡합니다. 그 직장에는 암세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8년, 그러니까 거의 9년까지 이게 안 만져진다 그러면 뭐 거기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과연 이게 왜 이럴까? 그러던 채 2015년에 이런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뉴스 레터가 이제 하루에 한 3개쯤 옵니다만은 제가 딱 아는 얼굴이 나왔는데 우리가 바로 고민하던 부분을 여기에 그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그 자기 밑에 있는 이 펠로가 발표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주저자입니다. 근데 슬로원에 있는 이제 닥터 패티라는 사람이 이걸 발표했어요. 이 영어로 써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완전히 없어진 사람들을 과연 다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기네 데이터를 갖고. 그러니까 슬로운 캐터링에서 나온 데이터라 그러면 굉장히 신뢰성을 보통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양반 2004년도에 처음 한국에 와서 저쪽 병원에 있을 때 만나서 이제 우리 심포지움도 하고 그래서 안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한 3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안면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병원에 있던 다른 선생님도 밑에 가서 이제 연구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참 만납시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2015년 5월 달에 미국 뉴욕을 갔습니다. 저도. 이분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공상과학 영화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 병원에서 그 병원, 그러니까 슬로운 캐터링이라는 암센터에서 림프종으로 치료를 받았고 완치가 돼서 이분이 할리우드 유명 배우지만 슬로운 캐터링의 지금 이제 홍보대사로 돈을 안 받고 해주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이 패티 이분하고 이 발표했던 조슈아하고 이제 그 앞에서 우리 병원 데이터 조금 뭐 얘기하고 디스커션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거의 반나절을 이제 토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 경우에 4분의 3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4분의 1이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그때 가서 수술해도 늦지 않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전향적 연구를 제가 간 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고 그걸 갖고 막 이제 토론들을 하고 있는 날 마침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유명한 사울트라고 하는 친구도 만났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날 밤에 이제 뭐 저녁도 지가 사준다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오랜만에 또 만나서 저녁도 얻어 먹고 그랬는데 이제 직장암 치료 항문 보존액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까 좀 전에 그 환자분을 대상으로 이 뉴욕에 가서 이 병원에 저 선생님하고 얘기한 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 컬럼을 썼습니다.
자, 대장암 항암제 표적 치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표적 치료제는 아바스틴, 얼비투, 스티바가까지 들어와 있고 백티빅스나 잘트랩, 사이람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FDA 공인이 난 병. 근데 FDA 공인이 나긴 했지만 이 나머지 안 들어온 약이 무슨 기적의 약이냐?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이런 약들의 또 다른 대체 효과를 보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 안 들어왔다는 게 우리한테 큰 무슨 그건 아니지만 선택권이 조금 좁아졌다는 거는 뭐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지금 조금 출시가 늦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장암 약제는 90년대 이전에는 보통 전이되고 하면 평균이 4 내지 6개월인데 지금은 몇 개월이 되냐면요. 이런 항암제 치료를 해갖고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제들의 발전으로 전이된 대장암 혹은 재발의 대장암의 평균 수명이 적어도 5배에서 6배가 늘어난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 치료 최근의 변화 중에 이제 특이할 만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역 종양 약제. 요거는 특정 DNA 복제 실수를 교정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우리 몸의 DNA가 손상을 받게 되면 그걸 복구해주는 유전자가 또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거 깨졌으니까 다시 맞춰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면역종양 약제가 효과가 좀 있더라는 보고가 요새 있고요. 우측 대장암하고 좌측 대장암이 좀 다르더라. 라스 유전자 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 얼비투스를 먼저 쓰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측 대장암에는 얼비투스보다는 아바스틴이 더 잘 듣더라. 이런 이제 보고에서 우측 대장암하고 좌측 대장암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요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바로 면역 종양제인데요. 이게 바로 이게 종양세포고 이게 림프구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죠. 면역세포하고 종양세포하고 이게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이 PD-L1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림프구에 있는 PD-1하고 합쳐지면은 이게 PD라는 말이 뭐냐면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 그래갖고 결국은 죽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결합을 하면 암세포가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결합을 갖다 끊어버리자. 얘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이 결합을 딴 거랑 합쳐버리면 작동을 못할 거 아니냐 해서 나온 약제들이 면역 종양제입니다. 요새 키트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키트루다인데 이거를 대장암에 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주사제로 썼는데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가 복구할 때 유전자 변이가 있는 대장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약을 썼더니 반응률이 9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면역종양제도 이제는 대장암에도 쓸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는 그런 이제 임상 연구입니다. 이게 곧 3상이 나오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면역종양제도 대장암에 쓸 수 있겠죠. 자, 우측 대장하고 좌측 대장은 주로 어떻게 나누냐 하면 여기 횡행결장의 3분의 2 지점에서 우리가 우측 대장하고 좌측 대장을 나눕니다. 왜 이 부분을 택했는가 그러냐면은 이게 태생적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장이 전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장은 어디까지냐면 위까지를 보통 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장은 여기 그러니까 횡행결장의 3분의 1 지점부터 항문까지를 후장이라고 하고 그 사이 12지장, 공장, 회장, 그 다음에 우측 대장에서 횡행결장 3분의 2까지가 중장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세 가지 파트가 이제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중장하고 후장 사이 연결이 여기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측장이고 여기는 좌측장이니까 이 둘이 서로 다를 거다 하는 거를 요즘 항암제 표적치료제가 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 암이 있을 때하고 이쪽에 암이 있을 때하고 조금 약 반응이 다른 거 아니냐는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측 좌측도 이제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치료에 있어서. 자, 저희 병원은 뭐 알다시피 2009년부터 저희가 이 짝수주에 한 번씩 정담회를 저희가 5층 휴게실에서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짝수주에. 여러분들하고 우리 영양팀장님하고 같이 그냥 그야말로 하고 싶은 얘기, 묻고 싶은 얘기, 뭐 궁금한 얘기들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카페로 들어가니까 이게 센터 홈페이지지만 여기서 질문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저희가 질문과 답을 했더니 이제 보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네이버를 활용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를 치시면 이제 저희와 상담을 직접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궁금해하는 점들은 제가 일부러 이제 칼럼을 써가지고 특히 옛날에 가공육, 붉은 고기와 대장암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칼럼을 써서 이렇게 했고, 요거는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한 뒤에 음식과 운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재발 후 혹은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 얘기들 합니다. 아까 얘기한 건 다 약제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근데 이런 보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에 커피 넉 잔을 마셨더니 대장암 재발이 떨어졌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커피를 보려고 한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대장암 3기에서 이노테칸이라고 하는 약제가 보조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 연구였는데 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커피를 먹는 거를 다 조사를 같이 했던 걸 갖고 발표를 따로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래 그 연구의 목적과는 안 맞죠. 근데 하여튼 사이드로 나온 일종의 연구 결과인데 그 연구 결과는 3기 환자들에서 보니까 하루에 커피 넉 잔 이상 마신 사람들이 하나도 안 마시는 사람보다 재발이 낮더라. 그러니까 재발이 떨어졌다 이거죠. 잘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생기는 게 100% 안 생긴다 이런 뜻하고는 다른데 비교를 해봤더니 커피 많이 먹는 사람이 조금 더 재발이 적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런 먹는 거에 관한 건 사실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음식과의 관계는 더욱더 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거 비교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에서 뭐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뭐 이런 식의 비교는 있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뭐 고기를 많이 먹고 절 먹고 이런 비교는 참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요새 본 게 이제 최근에 이런 겁니다. 하루 커피 넉 잔 마셨더니 오히려 대장암 3기에서는 재발률이 좀 떨어지더라 하는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신빙성이 이렇게 높은 애초에 연구가 이 목적이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침소봉대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커피도 약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이제 암시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궁금한 것들은 이렇게 뭐 세계 암의 슬로건, 뭐 We Can, I Can의 의미, 뭐 요새 왓슨 얘기가 있습니다만 왓슨에 대한 얘기, 뭐 가공육 얘기, 뭐 화성에 가면 지금보다 대장암 치료가 더 잘 될까? 이게 제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때 이슈가 되는 것들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능한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헬스조선의 칼럼을 보시면은 아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병원 대장암 1000예를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50대, 60대, 7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40대는 11%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방으로 끌어주려고 그러면 40대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국가암검진은 50대부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일부 의료진들은 45세로 낮춰야 된다. 저희는 이제 40대부터 해야 되는 게 예방 목적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데이터가 나오면 국가암검진이 이제 40대부터 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는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이제 병기별 분포를 이제 학회에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심한 3기, 4기, 그러니까 심하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진행된 3기, 4기 환자의 분포가 보통 21%쯤 되는데 우리 병원은 53%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진행된 분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분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뭐 4기 완치율은 33%가 아니라 사실 이제 거의 45%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여러 멤버들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국제 심포지엄을 8월 말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연자들 아까 말씀 슬론 캐터링이라든지 이제 일본의 국립암센터 여러 가지 책들도 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슬론의 살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양학자가 쓴 책을 저희가 이제 번역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제 일본 동경암센터의 대장암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닥터 가네미스 아까 말씀드린 대장암 간전이 있어서 간전이 수술 후에 보조 항암제 치료가 효과가 있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내 이제 그 대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도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고 내년쯤이나 돼야 이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제 올해 8월에 저희가 뭐 계속 모시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대장암 재발과 전이를 지금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재발과 전이는 분명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항암 등을 하고 난 뒤에 수술로 치료가 잘 되면 이런 재발과 전이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안타까운 30대 남자 얘기를 드렸지만 수술 시기를 그때라도 좀 재발을 했을 때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문 보존을 해달라. 이제 우리가 보통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이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도 그러셨겠지만 항문 보존을 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보 항문 보존 기술적으로는 저도 100% 항문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원칙에 맞게 수술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mm 간격을 두고 수술을 했다. 이거는 원칙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해달라.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면 그쪽을 쫓아가야지 그걸 이제 본인이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게 더 강해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원칙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원칙의 문제이거든요. 추적 진료를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추적 진료를 받는데 추적 진료는 사실 예방 차원은 아닙니다. 추적 진료를 해서 뭘 발견하려는 거냐? 재발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선조치를 하자는 게 우리가 추적 진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해야 빨리 잘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증상이라도 좀 이상이 보인다 싶으면 바로 뭐 진료를 볼 때 상의를 하시든지 아까 우리 물론 온라인에서 저희가 대답 질문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의를 바로바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식과 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 후에 재발을 막는 음식과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식의 원칙이 있습니다. 골고루 드십시오. 우리 영양 팀장님 이제 조금 이따 나와서 말씀하시겠지만 골고루 드시고 적당히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골고루 먹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집사람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말습니다. 제일 편하잖아요. 뭔가 한 방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린 게 이제 바로 이런 보조식품 시장이라 그러는데요. 뭐 한 방, 뭐 즙으로 그냥 진하게 먹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게으름을 굉장히 자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것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골고루 드시고 적당히 잘 운동을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고 결국은
정기적인 추적 진료를 여러분들이 잘 받고 중간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상의를 해라. 이게 재발과 전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재발과 전이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강의 내용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언제든 질문을 해주시고, 혹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다 저건 무슨 얘기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를 했다 그래도 제 관점에서 얘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다음번 또 얘기 때 좀 더 저희가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